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5일 최명구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엊그제죠.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거 뭐 일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이제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 조작 정황이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뿌리를 어디까지 두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TV조선에 대한 거, 그런 겁니다. 감사원이 지금 9월이니까 8월 초에 종편과 보도 채널, 뭐 YTN, 연합뉴스TV 뭐 이런 데죠. 재승인 심사 때 참여한 심사위원들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여기서 내린 결론이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9월 7일 날이니까 얼마 전이죠. 대검에다가 수사 참고자료 통보라는 걸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바로 서울 북부지검의 대검이 사건을 배당한 겁니다. 그래서 북부지검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점수를 조작한 정황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뭐 사실이라면 뭐 여러 가지 뭐 직권남용 등등 여러 가지가 걸리겠죠. 그런데 그럴 개연성은 감사원이 물론 어떤 근거를 대고 그 조작 정황이라고 얘기했는지는 현재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명확하게는 그런 정황은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바로 핵심 의혹은 2020년 4월, 2년 전이죠. 문재인 정부 3년 차입니다. 재승인 심사 때 원래는 6개 항목의 그 총점은 1000점 만점입니다. 650점을 넘으면 재승인을 해주도록 돼 있고요. 650점이 안 되면 이런저런 뭐 조건부 재승인을 해줄 수도 있고, 심하게 얘기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TV조선이 총점을 얼마 받았냐면 653.39점을 받았습니다. 기준점 넘었죠. 채널A는 얼마를 받았느냐? 662.95. 여기도 기준점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장벽이 있습니다. 중점 심사 항목이라는 거를, 그런 항목이 원래 있습니다. 6개 항목 중에 중점 심사 항목. 이게 바로 뭐냐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이런 겁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이거는 만점이 210점인데요. 210점 생각해 보십시오. 650점 중에 210점이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부분입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이거 고무줄이죠. 이거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한테 얘기했다는 국회 이 새끼들이라고 하는 거하고, 뭐 그건 들린다. 제가 분명하게 들린다. 그건 뭐 김은혜 홍보수석도 인정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그거 이 새끼들이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다, 아무리 들어봐도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있고, 반면에 바이든이냐 날리문이냐 라고 얘기하는 부분, 저는 전문가들 취재한 거 보니까 판독 불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뭐 어제 거기에 보면 댓글에 무슨 소리냐 날리문인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원래 그거는 이거야 과학이죠. 이건 원래 팩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공정성은 민원연이 보는 공정성과 민주당이 보는 공정성은 비슷하겠죠. 그러나 국민의힘이 보는 공정성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왼쪽에서 먼 눈에 뭐만 보인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그런 애매모호한, 어찌 보면 편의적인 잣대를 무려 3분의 1을 할애했다. 의도가 보이는 거죠. 의도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TV조선과 채널A가 고생하겠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은 JTBC나 MBN이 고생해야 맞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언론의 평가를 놓고 볼 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죠. 오히려 지금도 TV조선과 채널A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방통위원장이 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중점 심사 항목을 TV조선에는 기준점이 105점이죠. 왜냐면 210점이 만점이니까 50%면 105점입니다. 얼마를 줬냐면 104.15점을 줬습니다. 104.15점. 0.85점이 미달하는 겁니다. 진짜 절묘하죠? 절묘. 조작도 이게 이제 손대는 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조작도 정말 교묘하게 조작을 했다. 속보이게 조작을 했다. 쉽게 얘기하면. 채널A는 109.6점 이렇게 받았습니다. 채널A는 과락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과락 요 중점 심사 항목은 과락을 하면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 2020년 4월달 원래 심사는 3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달에 다 넘었는데 과락이라는 이유로 해서 4월달에 자 공정성에 관한 공적 책임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재승인을 보류했던 거죠. 물론 나중에 해주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조건부로 했죠. 그 조건부가 결국 목조록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앞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부분에 관해서 TV조선, 채널A 이런 데는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연 출신의 위원장이 장악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결재받아라. 얼마나 큰 압박입니까? 얼마나 큰 압박. 이런 목줄을 딱 죄고 있는 거예요. 죄기 위해서 과락을 준 거다. 근데 그게 조작이다.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그런 겁니다. 그걸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거고. 괴롭히기죠, 괴롭히기.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거 뭐 막말 편파 왜곡 아마 TV조선에 그냥 중립적으로 보면 TV조선의 10배는 더 심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놔두고 채널A와 TV조선만 문제가 됐다. 결국은 괴롭히기다. 이렇게 됐고 2018년 6월 달에 보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때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국민청원 게시판에 TV조선이 날조 편파 보도를 하니까 허가를 취소해달라. 이런 청와대 청원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여러 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왜 그 청원 올라가면 이른바 이제 문재인 친문 뭐 유권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거기다가 뭐 다 좋아요 누르고 이렇게 하죠. 며칠 만에 100만 넘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있었던지 23만으로 그쳤습니다. 23만으로. 자, 이에 반면에 그해 2020년 11월 달에 JTBC하고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있었습니다. MBN은 그 전에 잘 아시지만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이런 걸 받았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MBN이야말로 사실은 이 특정 성향의 방송이 많다 하는 거는 뭐 글쎄요 뭐 제가 그렇게 들어서 그런가요. 하여튼 그건 뭐 종편 처음부터 뭐 그건 다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MBN은 문재인 후보 편, 그 다음에 채널A와 TV조선은 뭐 박근혜 후보 편. 아니 객관적으로 어떻다가 아니고 그냥 방송업계에서 그렇게 MBC와 KBS는 정부 편. 그거는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직 정부 편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아마도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사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KBS, MBC, SBS 이런 데는 그냥 정부가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정부 편인데 그게 이제 정부와 가까운 사장이 임명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압박을 순순히 잘 따르는 것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자, 이제 그래서 일반적인 평가를 얘기하는데 MBN은 640.50, 650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재승인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줬죠? 여기도 물론 조건부지만. 근데 여기는 공정성, 공적 책임 이런 거에 대해서 과락을 받았다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자, TV조선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MBN이 공정성에 더 문제가 있습니까? 글쎄 누군가 좀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뭐 세상에 객관적이라는 건 없지만 어쨌든 그냥 정말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번 평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JTBC는 714.89를 받아서 재승인 됐습니다. 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기준으로 삼은 6개 항목 중에 아까 공적 책임, 공정성이 210점이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경영, 재정, 기술적 능력. 이거는 계량화가 가능하죠. 경영 능력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순이익 뭐 이런 거 가지고서 계량화가 가능한 거고.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준수. 이것도 계량화가 가능한 거죠. 등등 해서 6개 항목인데 그래서 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어야 됩니다. 근데 과락일 때 안 됐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자, 그 문재인 정부의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효성 교수였고 지금은 한상혁 변호사입니다. 둘 다 민원연 출신입니다. 민원연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친민주당 성향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언론 컨트롤 타워. 아니 저만 해도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저하고 황태순, 민영삼 등등 뭐 여러 사람이 바로 민원연의 표적이 돼서 방송 출연을 못한 적이 있죠. 그 민영삼, 황태순 평론가는 종편에 모두 출연을 못했고 저는 다 못했지만 채널A에만 제가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의 표적 강도가 약했기 때문이죠. 저에 대해서는 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민원연입니다. 그런데 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때 중점심사 항목, 아까 얘기한 공적 책임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락 기준을 높였습니다. 이때 높인 겁니다. 40%였는데 보통 왜 고시나 이런 데서도 과목 과락이 40% 아닙니까? 40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40점이에요. 40%였는데 이거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때 50%로 높인 겁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달에 TV조선이 여기에 걸린 겁니다. 물론 조작을 한 정황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바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이라는 이 과락 기준을 40%에서 50%로 높일 때 이미 자, 문재인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종편은 손을 보겠다 하는 확고한 방침이 서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 분석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런데 아까 6개 항목을 얘기했습니다. 이 중에 4개 항목이 계량화가 불가한 주관적 평가 항목이다. 이러면 정말 윤석열 정부에서도 심하게 얘기하면 마음을 좀 고약하게 먹으면 마음에 안 드는 종편 괴롭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주관적 평가가 개입되는 부분은 점수를 좀 낮추고 더군다나 중점심사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정성 그러면 차라리 방송통신위원회에 뭐 주의, 권고, 뭐 법정제재 뭐 이런 거 많이 받은 사람은 뭐 얼마 감점 뭐 그래서 점수를 매기고 그게 공정성의 주가 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시민 무슨 뭐 모니터링 감시단 뭐 이런 거 만들어서 하든지 그런 거 만들어도 뭐 결과는 비슷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그러든지 조금 더 객관화할 수 있는
기준으로 뭐 공정성을 채점한다면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임명한 뭐 무슨 심의위원 어쩌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면 영원히 정권의 하수인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럴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점수 비중을 낮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북부지검 검찰이 이 조작 정황, 이거는 이제 뭐 밝혀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2018년 뭐 이런 데에 바로 이 과락 점수를 높였던 이 배경, 이런 것도 좀 수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거는 수사에서 밝혀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번에 좀 확실하게,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말 공정하게 이 제도를 보다 더 공적 책임, 공정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정권의 입맛에 맞게 늘 종편 괴롭히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렇다면 저는 종편 재승인 이런 걸 아예 없애자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차피 정권의 입맛에 좌지우지 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방송통신위원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과 지상파는 끌려다니게 돼 있다. 그건 결국 방송의 공정성, 이 부분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끝내 공정성은 어디 가서 찾아보기 어렵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받게 된다. 시청자가 받게 된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는 재승인 심사제도 아예 없애자. 다만 법정 제재 뭐 이런 거에 대한 감점, 이런 것만 확실하게 남겨놓자. 그러니까 주관적인 요소를 좀 없애자. 그걸 이번 기회에 아마 검찰에서 좀 어떤 식으로든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